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김진명 장편소설 풍수전쟁입니다. 펴낸 곳은 이타북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진명님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한 통찰로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독보적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슈는 예외 없이 사회적 거대 담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그의 소설이 지닌 마력이자 매력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제천에서 소설 고구려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풍수가 그리 성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독특한 주술의 전통이 있다. 이러한 주술은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대수대명의 주문을 낳기도 했고 나라의 생사를 염두에 둔 저주 풍수로 나아가기도 했다. 조선 총독부 촉탁이었던 무라야마 지존이 한반도로 건너와 이 땅의 풍수를 총괄한 조선의 풍수를 쓴 걸 보면 풍수와 총독부의 연결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건국을 불러온 고려의 요동정벌은 철령이 사건 때문에 단행되었는데 철령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두 개의 주장이 정반대로 대치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명나라의 관소인 이철령의 위치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명나라 사료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근백년에 이르도록 한국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허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유하자면 프랑스가 자국 관청을 만들고서는 그 위치를 자국 역사서와 지리서에 기록해 두었건만 그 기록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나라가 악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을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독일 관청은 독일 기록이, 미국 관청은 미국 기록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일본인, 그것도 군국주의 시대 조선을 파괴하러 온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과거 저주나 주술이라 불렸던 것들의 실체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선동이나 최면이라 볼 수 있다. 형태의 차이일 뿐 정신과 의식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지리 음모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나는 현대의 풍수사를 등장시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게 했다.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닌 현대의 청년이 과거의 저주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또한 나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25%가 10명 이하의 입학생을 받았다. 지금은 교육 분야만 두드러지지만 불과 7년 후인 2030년부터는 인구 부족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곧 바닥을 알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년 후면 세계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전망한다. 전 세계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잔뜩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단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데다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목전의 비극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일단 이 책을 통해 하나의 방법을 그려본다. 2023년 5월 24일 김진명 북 리뷰 풍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는 생기가 흩어지고 머무는 현상에서 시작해 음양론과 오행설을 토대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기륭화복을 설명하는 종교용어입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고유의 풍수사상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도입되어 신라말 도성과 그 제자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수도를 정할 때 풍수론이 활발하게 토론되었을 정도로 우리 문화의 근저에 뿌리 잡은 사상입니다. 미신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풍수가 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조화된 풍토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이상향입니다. 도읍이나 마을의 자리 잡기, 집터 잡기, 물자리 찾기, 정원수의 배치, 길내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을 보는 기본적 시각, 즉 풍수의 사상성은 인문주의적 입장과 같습니다. 또한 철저한 윤리성과 인과응 보적 토지관은 오늘날 사회지리학자들의 지역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일치됩니다. 이런 면에서 풍수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어 온 땅에 대한 태도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과 땅의 관계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경우까지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 풍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풍수의 기본 논리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땅속을 돌아다니는 생기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혈관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는 것처럼 땅에도 생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경락과 같은 것이 땅에도 있다는 것으로 경락은 혈관과는 달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몸의 기가 전신을 순행하는 통로로서 지기가 돌아다니는 용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땅의 생기 위에 얹혀 삶을 영위하면서 그 기운을 얻는 반면 죽은 자는 땅 속에서 직접 생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는 죽은 자가 얻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합니다. 죽은 자가 얻는 생기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동기감흥 또는 친자감흥이라고 합니다. 무라야마 선사는 품속에서 8글자가 쓰인 묵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회신 영진 만축고선 무라야마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던 무라야마는 갑자기 팔을 크게 벌리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천둥과 같은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 대고 외치는 귀곡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땅에 최면을 걸어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최면을. 그리하여 조선을 사발 안에서 끓게 하라. 이것은 묘망한 천년의 저주로다. 무라야마의 외침에 이케다는 두 팔을 가슴에 모아 품속의 묵지를 더욱 소중히 감쌀 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온 문자 메시지가 발단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파 이안필배.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다. 아무런 이름도 없이 발신 번호만 남아있는 이 문자는 의미도 보낸 사람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비서진의 주문의 내력을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30대 초반의 김은하수 행정관은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전담하게 되자 양어깨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은하수는 그녀의 머릿속에 얼마 전 친구의 장례식에서 마주쳤던 동기 이영현이 떠올랐습니다. 동기들이 취업 후 나름대로 사회각계에서 승승장구할 때까지도 홀로 산에 들어가 수도를 하니 어쩌니 하던 그가 지금으로선 이 괴이한 문자와 관련해 의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와타나베 경시총감은 기미히토 법사가 내뱉은 문선명이라는 이름에 어이가 없어 실속까지 머금었던 그는 근래 아베 총리가 통일교의 원안을 품은 청년의 총격에 사망하자 머리가 쭈뼛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시청의 고급 인력을 총동원해 아베 살인사건을 심층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기미히토 법사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와타나베는 기미히토 법사를 만나게 되고 문선명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문선명이 뭘 봤는지 통일교를 만들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어. 그러고는 일본에서 매년 엄청난 돈이 한국으로 꾸준히 건너갔어. 한국 돈으로는 수십조 원이 되겠지. 문선명은 그 돈으로 지금의 통일교 왕국을 이룬 거요. 아베는 평생 돈 걱정 없이 강력한 정치를 했지만 기실 그 돈은 모두 일본인들이 문선명에게 바친 돈이요. 문선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당이었어. 영성이 엄청나게 강해 아베쯤이야 세 발에 피어. 은하수는 동기 형형과 함께 경기도 설악면에 자리한 보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은하수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하고 웅장한 석조 건물인 통일교 천정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리산엔 혈터가 9개나 있었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구룡열터입니다. 형형과 함께 나이파 이안필배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은하수는 뜻밖의 형연히 문제를 풀게 됩니다. 바로 나라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의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50년 세계 국가 경제력 순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나이파 이안필배의 실체를 보고받고 누구보다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연구소가 내놓은 미래 전망에서 한국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8글자의 수수께끼가 은하수와 형연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회신 영진만축고선 이 도서의 결말의 형연이 한 행동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풍수전쟁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인간관계를 탐구합니다.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목표와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 소설은 그들이 전쟁의 중간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인간 심리의 다양성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과 다른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